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앉은 순간 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죠. 그리고 신부의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그들 사이엔 무슨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5이에요. 손등에는 세월이 다 적혀 있었죠. 평생 가게를 하면서 힘들게 아들을 키웠거든요. 새벽마다 셔터 올리고 밤에는 매대 정리하고 장부엔 파란 줄이 더 많았는데 그 옆엔 늘 민수 이름이 있었어요. 유치원 체육복값, 중학교 참고서값, 대학 등록금, 심지어 유학 보낼 항공권 값까지요. 참 억척스럽게도 살아온 거예요. 그날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민수라고 떴죠.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아들 목소리가 늘 그렇듯 따뜻했는데 영숙 씨는 왠지 심장이 툭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같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민수가 입을 열었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웃음도 따라왔고요. 그래, 드디어 네 짝을 찾았구나. 민수는 설레는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 마음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교사라는 단어는 참 반듯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서랍이 갑자기 덜컥 열리는 느낌이었죠. 거기엔 평생 덮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있었거든요. 언제 한번 데려와라. 이번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올게요.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부모님도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부모님이라는 말에 영숙 씨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절이 불쑥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겉으로는 웃었죠. 그래, 우리 민수가 고른 사람이니 내가 뭘 더 바라겠니? 그날 밤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이 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여자 뒷모습이 있었어요. 긴 생머리, 하얀 블라우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주말 드디어 아들 민수가 여자친구 서연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현관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참 단정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첫눈에 마음이 놓였어요. 목소리는 맑고 허리도 곧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작은 케이크 상자까지 들고 와서는 수줍게 내미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작은 거라 부끄럽지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맙다 들어와라. 식탁에 앉아 셋이서 마주하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민수는 서연 옆에서 자꾸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서연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죠. 그 모습에 영숙 씨도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속은 조금 이상했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게 걸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무심히 물어봤어요. 서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가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하세요. 도서관이라는 말이 순간 귀에 꽂혔어요. 책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서연이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엄마가 젊을 때는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알던 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 씨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백화점, 오래전, 2년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철썩 붙어버린 거예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 웃었어요. 식사 후 민수는 들뜬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제가 좋은데 예약할게요. 주말이라. 그 대답은 짧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밤이 되자 영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서랍에서 옛 앨범을 다시 꺼냈죠. 사진 사이에 끼워둔 낡은 영수증이 손에 잡혔는데 날짜가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1993년 9월 18일.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정, 저녁 7시 3층 카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끝까지 싸늘해졌죠.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 12시에 남산 아래 한정식집이래요. 서연이 어머니 성함은 최미정이세요. 휴대폰 화면에 뜬 그 이름이 방 안 공기마저 무겁게 눌러버렸어요. 오랜 세월 묻어둔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죠. 영숙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왔어요. 약속된 한정식 집에서 영숙 씨는 민수와 함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어요. 서연이네 가족분들 오셨네요. 민수가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영숙 씨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앞서 걸어오고 뒤에서 중년 여성이 따라오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의 어머니 최미정을 본 순간 영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갔던 여자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 최미정입니다. 미정은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영숙 씨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서로를 알아본 거죠. 안녕하세요. 영숙 씨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러자 최미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죠.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어요. 그 말에 영숙 씨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울리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다고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그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서 한다는 말이 좋은 가정이라니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서는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착하고 예뻐요. 아드님도 복이 많은가 봐요. 이때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이 많다고? 영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네, 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영숙 씨의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길 들어와? 내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순간 식당 전체가 정적에 빠졌어요. 민수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황당해하며 물었지만 영숙 씨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30년 전 너한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야.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일 뿐이에요. 오래전 일이라고?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이 오래전 일이라고?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영숙 씨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동안 나는 어린 민수를 혼자 키우며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 그런 네가 어떻게 내 사돈이 된다는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민수의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최미정은 한순간 얼굴빛이 사라졌다가 이내 억지로 태어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일 뿐이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자 영숙 씨의 눈이 번쩍이며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난 일? 너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남의 수군거림 속에서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 그걸 그냥 지난 일이라고 해? 말끝마다 쌓여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이 한정식 집 안을 가득 메웠죠. 최미정도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젊었을 때라 사랑밖에 안 보였다고. 영숙 씨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 사랑이라고?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민수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영숙 씨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저 여자의 딸인데 잘못이 없어? 내가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네 아내로 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서연은 결국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민수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에요. 최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군 채 손수건을 움켜쥐었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오열이 다시 터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 수 없었죠. 그날 그렇게 상견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날 밤 영숙 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울먹이며 자리를 떠나버렸죠. 남아있는 건 공허한 정적과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한 통증이었어요. 영숙 씨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속삭였어요.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이야. 기억은 억지로 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묻어두었던 과거는 결국 틈을 찾아 올라오죠. 그날 밤 영숙 씨는 눈을 감자마자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영숙은 30대 중반의 젊은 주부였어요. 남편 박철수는 회사 일을 핑계 삼아 자꾸 늦게 들어왔죠. 예전엔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늦은 밤에 겨우 들어왔어요. 그리고 옷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스며 있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일이 많아서 그래. 남편은 늘 짧게 대답하며 화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섭죠. 하루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백화점 커피숍 영수증,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미정 저녁 7시 3층 카페. 그 순간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미정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남편을 붙잡고 따졌지만 철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한마디 했죠. 괜히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회사 동료야. 그렇게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게 있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걸 증명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랑 자주 같이 다니더라. 나이도 좀 어린 여자라던데. 영숙 씨는 차라리 귀를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철수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은 갈수록 무너졌어요. 영숙 씨는 어린 민수를 혼자 품에 안고 장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리고 낮에는 장사, 밤에는 뒷정리를 하면서 눈물 삼키는 날이 많았죠. 민수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는 꼭 지켜낼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낸 세월이 30년이었어요. 뼈마디가 다 시리고 손등이 갈라져도 꾹 참아왔던 건 아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는 순간 그 상대가 바로 그 여자의 딸이라니.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죠. 상견례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온 건 단순히 과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켜온 세월, 버텨온 고통, 그리고 잊으려 했던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민수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너는 모를 거다. 하지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30년 전 그 고통 속으로 다시 끌려간 것 같았어. 영숙 씨는 눈을 감고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오래된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조금만 건드리면 피가 솟구치는 법이니까요. 잠시 후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엄마, 오늘 정말 왜 그러셨어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영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 여자의 딸인데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니?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네가 알기나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이까지 미워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상처라는 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죠. 며칠 후 서연 쪽 집에서도 결혼을 보류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최미정이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두 집안은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었죠. 서연은 민수와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아 있던 두 사람의 눈빛은 애절했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당연히 갈 수 있지. 난 너 없인 못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하지만 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 나도 처음 알았어. 솔직히 나도 충격이야. 근데 네 어머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끝까지 설득할 거야. 엄마 마음을 돌려놓을 거라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연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버텨온 세월이 다 무너져 내렸어. 네가 모르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도 지켜야 하고 서연이도 잃을 수 없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사랑과 가정 사이에서, 어머니는 상처와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서로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두 집안의 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민수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인연이 아닌가 보다.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죠. 아니에요. 전 끝까지 갈 겁니다. 그 결심은 강했지만 길은 여전히 막막했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까지 벌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집안은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깊은 벽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버렸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약 3달 후, 상견례가 파탄난 뒤로 민수와 서현도 한동안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사랑이란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서연을 찾았고 서현도 마음속으로는 민수를 붙잡고 있었어요. 문제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가 너무 무겁게 얽혀 있어서 쉽게 풀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랑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엄마도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직도 최미정을 마주하는 게 두렵고 또 치가 떨렸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보자.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그 주말 작은 찻집에서 4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어요. 공기는 무겁고 서로의 눈빛조차 마주치기 어려웠죠.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한테까지 벌을 주지는 말아주세요. 민수도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둘이 행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 묻어뒀던 분노와 눈물, 아들에게 미안함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거든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죠. 네 엄마와의 일은 내 지난 상처다. 그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희까지 벌 받을 이유는 없지. 민수야, 서연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현도 울음을 터뜨리며 영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 평생 민수랑 잘 살겠습니다. 절대로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과거가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차갑게 굳은 얼굴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정을 향해 말했어요.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내 아들 앞에서, 이 딸 앞에서 더 이상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말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덮으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손을 잡은 거였죠.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폭풍을 견뎌낸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속삭였어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창밖에는 늦은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영숙 씨는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현재를 지켜내기 위해 사람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날 네 사람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